자, 우리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자, 오늘은 그럼 뭐 할 차례인가요? 바로 나눗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 또한 곱셈과 연결이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호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되고 기본적인 나눗셈은 할 줄 알 거라고 믿고요. 초등학교 때 분수의 나눗셈도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새로운 용어, 역수라는 용어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배울 개념서부터 살펴보면 정수의 나눗셈 따로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개의 정수의 나눗셈을 또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유리수의 나눗셈. 여기서의 유리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로 분수에 대한 이야기 또는 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다 배웠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러니까 혼합 계산.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칠판으로 가서 바로 개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부할 내용 바로 정수의 나눗셈, 정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볼 거다라고 했는데 부호를 신경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호가 같은 두 정수의 나눗셈, 부호가 다른 두 정수의 나눗셈, 곱셈과 규칙이 똑같습니다. 같은 부호의 나눗셈은 부호가 플러스고 서로 다른 부호의 나눗셈은 부호가 마이너스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6 나누기 플러스 2나 아니면 마이너스 6 나누기 마이너스 2 같이 같은 부호의 나눗셈은 결과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절대값의 나눗셈 6 나누기 2는 얼마요? 6 나누기 2는 그대로 3이니까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플러스 6 나누기 마이너스 2나 아니면 마이너스 6 나누기 플러스 2처럼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정수의 나눗셈은 그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 절대값의 나눗셈 6 나누기 2를 계산해서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 뭐냐면요. 0을 0이 아닌 정수로 나눈 몫은 항상 0이다. 무슨 얘기죠? 0 나누기 0이 아닌 수가 들어가면 그 결과는 언제나 0이 된다는 거고요. 0 나누기 한 가지 뭐예요? 0 나누기 0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곱셈과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나눗셈을 해서 몫만 써주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내용 바로 이어서 들어갑니다. 자, 여러 개의 정수의 나눗셈하고 주어져 있는데 나눗셈의 몫의 부호를 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수 이상에서 곱셈에서도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가 답의 부호의 기준이었듯 연속한 나눗셈에서도 즉 나누기가 세수 이상에 나와 있을 때에도 그 중에 나누어진 음수가 총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부호는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은 절대값의 나눗셈의 몫에 그 부호를 붙여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예로 간단하게 이런 거 하나만 볼게요. 자, 플러스 12 나누기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3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연속한 나눗셈이 있구나. 그런데 12 나누기 마이너스 2 나누기 마이너스 3 음수가 두 개니까 답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테고 그 다음은 그대로 12 나누기 2 6이죠. 그걸 그대로 3으로 나눈 얼마가 된다?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몫만 뒤에 절대값으로 나눗셈을 통해서 몫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은 지난 시간 곱셈에서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중요한 내용 들어갈 텐데 바로 유리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의 유리수라는 것은 주로 분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수 따로 배웠기 때문에 유리수 따로 배운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분수 쪽이 되겠죠. 첫 번째 개념으로는 역수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이런 걸 배웠는데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오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의 자리를 바꾸어 곱한다라고 길게 배웠었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두 수의 나눗셈이 있어요. 자,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 뒤에 오는 수의 분모 분자의 자리를 바꾼다. 즉 바꾸어 곱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역수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는 간단하게 표현할 텐데 그럼 역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역수라는 것은 바꾼 수예요. 뭐와 뭐의 자리를 바꿨냐면 분모와 분자의 자리를 바꾼 수입니다라고 결론적으로는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지만
정확한 역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역수의 뜻은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서로가 서로의 역수라고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역수가 뭡니까? 라는 말의 의미는 3분의 2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1이 됩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이 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3분의 2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약분 돼서 1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3분의 2 입장에서는 2분의 3이 역수가 되는 거고 2분의 3의 역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2분의 3 입장에서는 3분의 2가 그 역수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수의 뜻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역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서 4의 역수는 뭐니? 라고 우리가 물어볼게요. 4의 역수? 4의 역수. 4에다 뭘 곱하면 1이 되나? 라는 말인데 4에다가는 우리가 4분의 1을 곱해야 1이 된다. 4의 역수는 4분의 1이구나. 4분의 1의 역수는 4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역수는 이제 곱해서 1이 되도록 할 때 서로가 서로의 역수입니다 라고 공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분모 분자의 자리를 바꾼 수가 역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가본다면 마이너스 5분의 3에다가는 마이너스 3분의 5를 곱해야 1이 되죠. 결국 우리가 어떤 수의 역수를 구하라 라고 할 때는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부호는 바뀌지 않고 분모와 분자의 자리만 서로 바뀐 거다. 부호는 그대로 가고 분모 분자의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역수를 쉽게 구할 수는 있는데 그럼 4의 역수 같은 경우는 왜 4분의 1이 되냐? 4라는 것은 분모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1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분모 1 생략해서 정수가 된 건데 그러니까 1분의 4의 역수니까 바로 뭐가 된다? 분모 분자 바꿔서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자, 만약에 소수의 역수 0.3의 역수는 뭐니?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분수로 고쳐주는 것이 편합니다. 10분의 3이 0.3이니까 10분의 3의 역수를 구해주면 되니까 뭐라고 써주면 됩니까? 바로 3분의 10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잘 다루지는 않지만 만약에 대분수의 역수를 물어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분수로 고친 후 그 다음에 역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모 분자 자리를 바꾸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역수라는 건 왜 배웠냐? 두 번째 내용 보면요. 바로 유리수의 나눗셈을 할 때 이제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런 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4분의 15 나누기 2분의 3 같은 경우에 우리는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었냐면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서 뒤에 오는 수의 분모와 분자의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배웠어요. 뒤에 오는 수의 분모와 분자의 자리를 바꾸어 곱한다.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이제는 이걸 좀 다르게 역수라는 단어를 배웠으니까 2분의 3의 역수가 3분의 2니까 결국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친 후 역수를 곱한다. 됐죠?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문장이 바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누기 뒤에 오는 수의 분모 분자를 바꾸어 곱합니다. 이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이제 여기 부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 있으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유리수의 나눗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제 혼합 계산을 보도록 할 텐데 자, 혼합 계산 지난 시간에도 살짝 배웠었지만 우리가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막 섞여 있고 괄호도 여러 개가 나와 있고 또 거듭 제곱도 나와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이다? 바로 거듭 제곱을 제일 먼저 계산한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죠. 거듭 제곱이 가장 먼저 계산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괄호가 있을 때 괄호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의 순으로 우리가 괄호를 풀어준다라는 거. 이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주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잘 해왔는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거듭 제곱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 개념 어렵지 않았습니다. 부에 대한 약속은 곱셈과 똑같이 나누어진
전체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음수가 짝수에 있냐 홀수에 있냐에 따라서 부호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목 써주면 되는 거고요. 자, 유리수의 나눗셈 같은 경우는 역수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 요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개념하기 문제로 함께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4개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도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거 선생님이 제일 먼저 답 썼던 기억이 납니다. 왜요? 그때는 몇 곱하기 0이 있었죠. 자, 오늘은 0을 0이 아닌 어떤 수로 나누게 되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요거 한번 제일 먼저 써놓고 가볼게요. 자, 이제 1, 2, 3번 구해볼 텐데, 자, 답의 부호 먼저 결정해 본다면 같은 부호의 나눗셈, 음수 나눗셈이니까 답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테고요. 자, 음수 나누기 양수 서로 다른 부호의 나눗셈은 마이너스, 양수 나누기 음수도 서로 다른 부호의 나눗셈이니까 마이너스.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됐었죠? 아, 음수 2개가 있구나. 짝수개니까 플러스, 홀수개 하나 있죠? 홀수개니까 마이너스, 홀수개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은 20 나누기 5 하면 4가 된다. 56 나누기 7, 8이 되겠죠? 72 나누기 6, 그대로 12가 된다. 아, 정수끼리의 나눗셈은 그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몫을 써주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번째 문제, 연속한 나눗셈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곱셈 같은 경우는 부호 먼저 결정해주고 한꺼번에 곱하죠. 나눗셈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둘을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한번 가본다면 쭉 세 수가 있는데 음수가 2개가 있으니까 짝수개라서 답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테고, 그 다음은 16 나누기 4 나누기 2란 얘기죠. 그러면 16 나누기 4는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 나누기 2니까 2가 된다. 자, 선생님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 빨라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음수가 지금 전체에서 1개가 있으니 답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테고, 84 나누기 7 먼저 계산해 볼까요? 84 나누기 7은 7일은 7, 14 남으니까 7, 2, 14. 아, 12가 되죠. 그걸 갖다 또 뭘로 나누면 되죠? 여기서의 절대값 4로 나누어주면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3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들 아마 부호에 대한 것만 신경 쓰고 나면 84 나누기 7 나누기 4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해와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으로 한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유리수의 역수를 구하여라 라고 있습니다. 자, 1번 4의 역수. 선생님이 오늘 딱 예를 들었던 게 4 같은데요. 자, 4의 역수 뭡니까? 아, 선생님 분모 분자 바꾸라고 했는데 바꿀 분모가 없어요가 아니죠. 자, 분모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4의 역수는 뭐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플러스 8분의 3의 역수는 플러스 뭐가 된다? 분모 분자 바꾸면 3분의 8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5분의 2의 역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부호는 바꾸는 거 아니었고요. 분모 분자의 자리만 바꾸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 자, 소수의 역수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분수로 고치죠. 이 수는 마이너스 10분의 5인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여기까지 갈 수 있을 테니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1분의 2가 될 테고, 마이너스 분모 1 생략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2라고 답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들어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가 물론 초등학교 때까지만 대분수를 썼으니까 따로 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에선 주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2와 5분의 3의 역수를 구하라 라고 만약에 대분수의 역수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께서 2와 분모 분자 바꿔서 3분의 5 맞을까요? 틀릴까요? 분모 분자 잘 바꿨어, 그죠? 근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와 5분의 3이라는 이 수 자체가 가분수로 고쳐보면 5분의 얼마가 됩니까? 13이죠. 그죠? 그러니까 5분의 13의 역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5분의 13의 역수는 13분의 5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건 지금 3분의 얼마죠?
11이잖아. 그죠? 이 수가 3분의 11이기 때문에 3분의 11과 13분의 5는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대분수의 역수를 취할 때는 가분수로 고친 후 역수를 취해야 된다. 이 내용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되셨죠? 역수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한 문제는 주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선생님이 자꾸 한 문제 주어진다, 한 문제 주어진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 3학년 친구들이라면 이미 아마 1학년 때 다 한 번쯤 봤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4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자, 이제 유리수의 나눗셈입니다. 자, 개념이 뭐였습니까? 유리수의 나눗셈에서의 개념. 부호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그렇죠. 나눗셈 뒤에 오는 수를 역수를 취하면서 곱한다라는 거. 요게 개념이었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로 고쳐주면 했는데 좀 빨랐죠? 예, 나누기 한번 둘게요. 왜냐하면 나누기 뒤에가 지금 소수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요 수가 마이너스 10분의 3이잖아요. 0.3이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곱하기로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로 고치면 역수 취해서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될 테고 같은 부호의 곱셈이니까 답의 부호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될 테고 3분의 3 약분되고 4하고 10은 2로 약분해보면 결국 2분의 5 정답은 플러스 2분의 5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4번 문제 보시면요. 역시 나누기 뒤에 바로 분수네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봅시다. 자, 곱하기로 고치겠습니다. 역수 취하니까 분모 분자만 바꿉니다. 부호 안 바꿨죠. 자, 이제 우리가 양수와 음수의 곱이니까 답의 부호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될 테고 2분의 4 약분해주면 이렇게 남고 3분의 9 약분해주면 이렇게 남아서 분모는 1이니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자, 분자는 3과 2의 곱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6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다음 문제. 어이구야, 다음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혼합 계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나눗셈이 보이고 빼기도 보이고 곱하기도 보이고 그죠? 그럼 우리는 계산의 순서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런데 나누기는 일단 뭘로 고칠 거다? 곱하기로 고칠 거다. 자,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로 고치면 역수 취하니까 8분의 9가 될 테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앞에 곱셈 먼저 할 거예요. 뒤에 곱셈 먼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테고 3분의 9는 약분해서 3 남고 8분의 4는 약분해서 결국 1 곱하기 2니까 2분의 분자는 3이 되겠죠? 자, 여기서 빼기까지 내가 만약에 썼다면 여기까지 썼다면 그 다음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한 다음에 2분의 4는 2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 3은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뺄셈 덧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오는 수에 바꾸고 부호 바꾸고 2분의 12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12니까 그렇죠. 바로 2분의 9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문제는 거듭 제곱이 보이죠? 가장 먼저 할 겁니다. 그 다음 곱셈, 나눗셈 마지막으로 둘을 더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3번 곱하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3번, 음수를 3번이니까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테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8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12 쓰고요. 더하기 24 나누기까지 쓰고 자, 마이너스 2를 통째로 4번, 짝수번이니까 음수를 짝수번,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고 2를 4번 곱하면 16이다 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순서 어떻게 된다? 곱셈 할 거고요. 나눗셈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더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요만큼 둘을 곱하면 음수 양수를 곱했으니 음수가 될 테고 4로 약분해보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2분의 3이죠. 즉 마이너스 2분의 3 한 다음에 더하기까지 쓰고 24 나누기 16이래요. 선생님 24 나누기 16 계산 안 되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4 나누기 16을 분수로 표현해보면 바로 16분의 24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8로 약분해보면 8, 26, 8, 3, 24. 나누기 앞에 오는 게 분자로 오고 나누기 뒤에 오는 것이
분모로 오는구나. 이 내용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결국 플러스 2분의 3이에요. 라고 썼더니 빼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은 그대로 얼마가 될까? 0이 되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혼합 계산에 대해서 이제 괄호가 나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뒤에 문제에서 필수 문제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요. 여기까지 내용 반드시 정리하고 빠져있는 문제도 직접 꼭 풀어보시는 거. 그리고 잘 안 풀리는 건 역시 질문. 근데 이런 계산은요, 한번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었을 때. 그런데 그렇다고 바로 질문해야지, 아니면 뭐 해답을 봐야지, 뭐 해설이 있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계산 부분은 한두 번만 더 풀어보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정답까지 갈 수 있으니까 꼭 이런 문제는 모른다고 그냥 해답 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직접 꼭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조금 난이도 올려서 실전 문제로 개념 정복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인데도 1번은 좀 어렵지 않죠? 예, 이제 뒤로 가면서 문제가 좀 어려워질 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1번 봅시다. 자, 계산 결과가 플러스 14 나누기 플러스 7의 결과가 같은 거 찾으래요. 플러스 14 나누기 플러스 7 얼마입니까? 바로 플러스 한 다음에 14 나누기 7이니까 2가 돼서 플러스 2가 되는 것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면요. 5개를 다 끝까지 계산할 필요 없이 답의 부호가 일단 플러스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부호의 나눗셈이니까 마이너스로 출발하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것도 음수 나누기 양수는 음수일 테니까 끝까지 계산 안 해봐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나누기 마이너스 같은 부호의 나눗셈이니까 가능성 있습니다. 그 다음 24 나누기 8은 근데 8, 3, 24가 돼서 플러스 3이라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음수 두 개니까 플러스 맞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32 나누기 4, 8이죠. 8 나누기 2는 다시 4가 되네요. 플러스 4가 돼서 같지 않고요. 자, 5번 보면 답의 부호는 음수 두 개가 있어요. 전체 세 개의 수 중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테고 64 나누기 16을 계산해 보면 4죠. 4 나누기 2니까 2가 돼서 5번이 서로 똑같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참고로 1번은 10 나누기 5하면 마이너스 2, 18 나누기 9하면 역시 마이너스 2가 돼서 부호가 반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죠?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혼합 계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 했습니다. 이거 5개 보기 다 하면 선생님이 이만큼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 해야 돼요? 거듭 제곱 아셨죠? 마이너스 4의 제곱 먼저 할 겁니다. 얼마죠? 플러스 4, 4, 16 그죠? 플러스 16.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6 나누기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고 2를 3번 곱하면 6이죠? 가 아니라 8이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전체 한꺼번에 계산하지 말고 앞에 두 개 먼저 볼까요? 자, 16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테고 맞죠? 16 곱하기 6은 96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나누기 마이너스 8이니까 결과적으로 계산은 음수 나누기 음수는 양수고 96 나누기 8은 12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사실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8 곱하기 2 나누기 4나 8 나누기 4 곱하기 2나 결과를 보면 16 나누기 4는 얼마요? 4죠. 8 나누기 4, 2 곱하기 2도 4죠. 통째로 이렇게 둘은 자리를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16 곱하기 6 하다가 살짝 떨리죠? 예. 그런데 96 나누기 8 할 때도 살짝 떨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답의 부호는 어차피 음수 두 개라서 양수가 될 거라는 건 정해져 있으니 16 나누기 8을 먼저 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6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리를 바꾼 거예요. 둘을. 부호는 정해놨으니까 빼고. 그럼 이게 2잖아요. 계산하기 쉽죠. 2, 6, 10이죠. 이렇게 해주면 좀 더 편하다라는 거. 아셨죠? 이런 계산도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배 법칙을 물론 쓸 수도 있어요. 나눗셈에 대해서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둘 괄호안을 먼저 계산할 거니까 이게 플러스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8 나누기 플러스 4 뺄셈은 덧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오는 수의 보를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이 덧셈보다 먼저니까 밑줄 친 부분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12죠. 자, 더하기 플러스 6 계산하면 결과는 마이너스 6. 이렇게 2번도 구할 수 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거듭제곱 먼저 조금 이제 부지런히 가볼게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은 플러스 3입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1. 음수가 두 개니까 답의 부호는 플러스 4, 4, 16에 1 곱해도 여전히 16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보자. 이렇게 나눗셈을 해보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6이겠구나. 자, 5번 괄호안 먼저 해야 되겠죠? 플러스 24 나누기 마이너스 8. 자, 마이너스 3이 될 테고요. 그 앞에는 마이너스 3이 또 있어요. 자, 0이 아닌 같은 수를 서로 나누게 되면 결과는 뭐가 된다?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거 1번 12, 2번 마이너스 6, 3번 16, 4번 6, 5번 1이니까 3번이 제일 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다 풀었죠. 차례차례.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마지막에 풀어야 됩니다. 5개 다 해서 풀어야 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뒤로 빼놓는 이런 시험에서의 요령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것도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문자로 나와 있으면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이구 선생님 A가 몇이에요? 뭐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숫자 넣어서 물론 해도 됩니다만 우리가 요 정도로 한번 가볼게요. 숫자로 나와 있으면 다들 알 수 있는 걸 문자로 괜히 해놔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다음 중 항상 양수인 것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1번 A 곱하기 B 양수 곱하기 음수죠. 서로 다른 부호의 곱셈이니까 1번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2번 가볼게요. A 빼기 B. 자, 2번은 선생님이 여기다 살짝 다시 써보겠습니다. A의 부호는 양수입니다. 빼기 B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그러면 뺄셈은 우리가 덧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오는 수의 부호를 바꿀 테니까 2번은 항상 양수입니다. 됐죠? 2번은 항상 양수. 자, 3번은 요 옆으로 또 보도록 할 텐데 곱하기보다 B의 제곱이 우선이죠. 음수를 짝수번 곱했기 때문에 음수를 2번 곱하면 결과는 플러스죠. A의 부호도 뭐예요? 플러스. 양수 곱하기 양수기 때문에 3번의 결과는 언제나 양수가 돼요. 2번도 언제나 지금 양수였습니다. 자, 항상 양수인 것 모두 고르면 현재 2번하고 3번에서 답이 보이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4번은 좀 잘 봐야 되는데 A는 양수래요. 더하기 B는 뭐예요? 음수래요. 양수와 음수를 더하면 뭐죠? 그렇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밑에 한번 써볼 텐데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이라 양수와 음수 더 있는데 양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3 더하기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 4번은 항상 양수도 항상 음수도 아닌 세모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 5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부호의 나눗셈이니까 그대로 뭐가 되죠? 음수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하고 3번이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혼합 계산이 나왔습니다. 혼합 계산에서는 계산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또 잔소리를 잠깐 하자면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도 이 문제집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 얼마 안 지났어요, 선생님이. 그죠? 예.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나는데 는 농담이고 이러한 류의 문제가 당연히 선생님이 공부하던 중학교 1학년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즐겁게 노는 걸 좋아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시험에 나오면 풀 수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내가 그걸 모를까봐 그냥 지금은 안 풀게요 하고 문제집을 텅텅 비워놨던 기억이 나는데 시험 때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실수를 반드시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문제집에 솔직히 이런 류의 문제가 한 20문제가 붙어있다 그러면 좀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개념 끝장내기 지금 딱 한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 한 문제 반드시 도전해서 직접 풀기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방송을 먼저 듣고 나중에 내가 풀어보겠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들은 다음에 나중에 직접 다시 꼭 풀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계산 순서를 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계산 순서 제일 처음에 혼합계산에서 할 건 거듭제곱이었는데 지금 식을 봤더니 거듭제곱은 없어. 거듭제곱이 뭐죠? 지수가 없다고요. 위에 작은 글씨 여러 번 곱해져 있음을 나타내는 게 따로 없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괄호를 풀어야 됩니다. 괄호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푸는데 여기서는 소괄호를 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소괄호는 무엇과 무엇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하는 형태일 때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텐데 여기서의 소괄호는 앞에 있는 음수 3, 음수 3분의 2를 나누기 기호와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이 소괄호를 없앨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중괄호 안을 계산해야 되는데 중괄호 안에서도 빼기가 있고 나누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리을이 제일 첫 번째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 다음 디귿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은 누가 들어올까요? 이제 중괄호 안이 정리가 됐다면 대괄호 안을 봤을 때 빼기와 곱하기가 있으니 곱하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빼기가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대괄호 안이 정리가 됐다면 3분의 2y 뺄셈을 계산해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순서를 써주면 됩니다. 까지만 하고 또 넘어가고 싶을 거예요.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런 계산은 선생님도 좀 해도 떨립니다. 봅시다. 첫 번째 뭐 한다? 아, 중괄호 안에서의 나눗셈을 계산하자 라고 했는데 여기다 쭉 쓰면 넘어가기 때문에 페이지가 많이 넘어가니까 선생님이 좀 줄여서 이렇게 해볼게요. 빼기 놔두고 요만큼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로 고치면 역수 취할 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라서 아, 마이너스 한 다음에 4분의 3이구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중괄호 안을 본다면 마이너스 3 빼기까지 쓴 다음 네모친 부분이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덧셈으로 고치면서 바꿔줄 거고 이 경우에는 4분의 12죠. 마이너스 4분의 12 더하기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한 거죠? 중괄호 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밑줄 쳐볼까요? 대괄호 안을 정리해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4분의 1 써주고요. 빼기까지 써주고요. 중괄호 안을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4분의 9였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곱하기 6분의 1이 있습니다. 이러면 대괄호 안 부분까지 정리를 한 거죠. 자, 우리는 뺄셈보다 곱셈이 먼저니까 4분의 1 빼기까지 쓰고요. 자, 요만큼 계산해 볼 텐데 마이너스 4분의 9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일단 음수가 될 테고 그럼 4분의 9 곱하기 6분의 1만 계산해 보면 약분 3으로 해보면 8분의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덧셈으로 고치면서 이제 바꿔주면 8분의 2 더하기 8분의 3이니까 그대로 8분의 5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어디까지 한 겁니까? 그렇죠. 바로 대괄호 안까지 계산한 겁니다. 밑줄 친 부분. 자, 그럼 이제 전체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요거 이제 살짝 지우고서 볼게요. 자, 지우고서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3분의 2 빼기가 있었고 대괄호 안을 몽땅 계산해 준 결과가 바로 8분의 5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24로 통분해 보면 24분의 8배니까 16 빼기 24분의라는 얘기는 3배죠. 15가 돼서 2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직접 계산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역수에 관한 재미있는 응용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정육면체에서 마주보는 면에 적힌 두 수의 곱이 1일 때 보이지 않는 세 면에 적힌 수의 곱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사위 정육면체는
두 쌍이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이 전체는 세 쌍이 있겠죠. 그죠? 두 개씩 세 쌍이 마주보고 있는데 마주 보이는 면에 적힌 두 수의 곱이일이다. 그 두 수가 서로 뭐다? 두 수의 곱이일이다. 두 수가 서로 역수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의 반대면에 즉 이 밑면에 이게 지금 위에 있으니까 밑면엔 마이너스 4의 역수인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 면에는 오른쪽 면에 적힌 2.5의 역수가 있겠죠. 2.5는 근데 2분의 5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5의 역수인 5분의 2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분의 3의 역수가 저 뒤에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있을 텐데 그 세 수의 뭐를 구하라? 곱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결과는 플러스가 될 테고요. 자, 약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될 거고 5분의 5도 약분되니까 결국 6분의 1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수의 곱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고난도 6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네 가지 표시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반 연산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여기선 그냥 새로운 기호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이 동그라미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문제마다 다르게 약속한다는 얘기인데, 두 유리수 AB에 대해서 A 동그라미 B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 뒤에 있는 수를 나눈 다음에 2를 곱하래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거 먼저 해본다면 앞에서 뒤에 있는 수를 나누래요. 그리고 거기다 2를 곱하래요. 정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역수 취해서 3 곱하기 2니까 약분돼서 결과는 3이 되는구나. 이렇게 갈 수 있죠. 이 부분이 3입니다. 자, 뒤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6분의 1 나누기 4분의 3 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래요.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로 고치면 역수 취해서 3분의 4 곱하기 2니까 계산해보면 요렇게 약분해서 일단 3 남고 9분의 4가 될 겁니다. 아, 여기까지 됐는데 결국 이제 주어진 식을 우리가 정리해 써보면 앞에 가로가 3이고 다이아몬드 표시 있고 뒤에 있는 숫자가 9분의 4가 됐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표시는 뭐라고 약속했다? 1에서부터 빼래요. 그 앞뒤에 있는 두 수의 곱을 빼라. 3과 9분의 4의 곱을 빼란 얘기니까 1 빼기 이렇게 약분해보면 3분의 4가 돼서 결과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새로운 기호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 바로 유리수 나눗셈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혼합 계산, 계산 순서 정리합니다. 거듭, 제곱 제일 먼저 했죠. 그 다음 괄호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의 순서대로 계산했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곱셈과 나눗셈, 마지막이 덧셈과 뺄셈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직접 계산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